알아두면 쓸모있는 남성 지식 알쓸남식 유로박입니다. 오늘은 헤르페스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헤르페스 들어보셨죠? 단순 포진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피부 또는 점막에 감염을 일으켜가지고 물집을 만들어주는 병이에요. 이거는 한 번 걸리면 완치는 없고요. 이 바이러스를 평생 가지고 가게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인 유형에 따라서 8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 단순 포진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1형하고 2형, 이 두 가지가 포함되고요. 수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입 주변에 피곤하면 물집 생기시는 분들 있죠. 요 사진처럼 군집해서 작은 물집 보이시죠? 물집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고 투명한 물집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나타난다. 이런 걸 보면 단순 포진 헤르페스라고 생각하는데, 입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요. 생식기 주변에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생식기 주변에 생기면 우리가 이걸 이제 성병으로 생각을 하죠. 헤르페스는 어디에 생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부 분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게 사람 척추거든요. 그 척추에서 신경이 나와서 피부에 각 해당되는 부위를 지배를 합니다. 이걸 피부 분절이라고 해요.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이 척추에 각 해당되는 부위에서 숨어 있다가 신경을 타고 척추 분절에 해당되는 지배되는 부위로 피부하고 점막에서 병변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 사진을 보면 척추에서 이렇게 하나씩 신경이 나오게 되는데, 각 신경은 신경이 지배하는 곳 피부에서만 발생을 한다는 거죠. 비유를 들면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각 층에 쓰잖아요. 그 복도로 쭉 갈 수는 있지만 그 복도에서 위나 아래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는 가지 못하거든요. 그런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헤르페스도 해당되는 그 신경절에서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있다가 이 활성화가 되면 그 신경에 해당되는 피부 분절에만 발생을 한다. S2, S3라고 보이는데,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 있다고 하면 재발될 때 생식기 주변 또는 엉덩이 주변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그게 이 위로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헤르페스가 맞다고 하면 엉덩이 주변 S1, S 옮겨가서 생길 수는 있지만, 생식기에 생겼던 게 아랫배로 생기거나 이렇게 되는 일은 없다. 헤르페스는 항상 같은 부위에 생기는데, 그때 이런 신경절의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왜 헤르페스가 그렇게 다른 부위로 옮기지 않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허벅지 쪽에 수포나 병변이 생겼다, 물집이 생겼다, 약간 헤르페스는 헷갈린다. 그런데 허벅지는 보시면 L2, L3, L4 이런 것들이 지배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허벅지에는 헤르페스가 생기기 참 어렵겠구나. 왜냐하면 헤르페스가 생기는 곳은 이 꼬리뼈 있는 이쪽 척추하고 얼굴이 지배하는 척추 분절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게 헤르페스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겠죠. 이번엔 헤르페스를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헤르페스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수포가 생기는 병변이 있으면 그걸 긁어가지고 PCR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직접 검출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이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감염되어 있는 사람 중에 전형적인 수포 병변이 보이는 사람은 20에서 30%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외의 사람들은 계속 오랫동안 잠복해서 있다거나 그런 전형적인 피부 병변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진단 방법은 피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오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게 두 가지 항체가 있는데, 초기에는 IgM,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선 IgG 이렇게 항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초기에 감염된 시점이 여기거든요. 4일에서 6일 정도, 그러니까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나서부터 HSV에 대한 IgM 항체가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보통 2주 정도 지나서 최고치가 되고요. 서서히 IgM은 사라집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되면 IgM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IgG라는 것이 있죠. 이거는 이거보다 한 박자 늦게 나타납니다. 보통 2주 정도 지나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건 한번 형성이 되면 쭉 계속 지속이 됩니다. 만약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피검사를 했는데 IgM이 양성이 나오고 IgG가 음성이라고 하면, 그래프상에서 보면 감염 초기 다시 피검사를 했는데 IgM은 음성이 나오고 IgG가 양성이 나왔다면, 이 정도 되는 그런 후기, 이 피검사 두 가지 항목을 같이 해서 최근에 감염된 건지 아니면 아주 오래전에 감염된 건지를 이런 시기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략적인 그래프고 사람들마다 약간씩 시기가 달라요. 여기서 보통은 2주 정도 돼서 거의 IgM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몸 상태에 따라서 아니면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서 약간 더 늦게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헤르페스 환자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언제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해야 되느냐 가지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아주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의 비율을 그래프로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웨스턴 블롯이라는 굉장히 정밀한 검사를 가지고 이용을 한 거고, 감염된 초기로 의심되는 시기, 수보 같은 피부 병변이 생겼던 시기를 기준점을 잡기도 하고요. 그때 당시에는 항체가 생성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항체가 많아져서 이 정도 시기가 되면 다 항체가 생긴다는 거죠. 2주 정도 지나서부터 거의 50%에서 항체가 형성이 되고요. 한 달이 지나면 80% 정도에서 항체가 형성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의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극소수의 경우에도 항체가 없는 경우는 없다. 피검사를 했는데 좀 애매하다, 잘 모르겠다, 3개월째 피검사를 해보시면 된다. 3개월 때 IgG를 검사를 해보시면 없다고 하면 진짜로 안 걸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헤르페스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